또영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자, 유로 2022 막을 내렸습니다. 뭐 유로 얘기를 자꾸 얘기해. 네. 진짜. 유로 2020 이탈리아의 우승. 축하. 이탈리아 우승 축하한다. 이탈리아 대단하다. 좋아. 이탈리아는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야 이거 뭐야? 이탈리아 정말 대단한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우승까지 해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우승한 팀들은 정말 첫 경기부터 쭉 잘해왔어. 과거에 뭐 스페인, 프랑스 이런 팀들 봐도 정말 잘했는데 이탈리아는 정말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는 대회였다. 사실 이탈리아를 얘기하려는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 저는 이탈리아는 과거에 정말로 뛰어난 공격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격형 미드필더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판타지스타를 앞세워서 우승을 차지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2006 독일 월드컵부터는 예외지만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정말 원팀이었어. 팀의 조직력이 너무 좋았고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았고 거기다 만치니 감독이 공격 패턴을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놨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 이탈리아 대표팀은 어떤 선수의 이탈리아가 아니라 만치니의 이탈리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결승까지 올라갔고 웸블리에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잉글랜드가 메이저 대회 우승은 단 한 차례 1966 자국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밖에는 없거든요. 결국은 또 이 대회 얘기해야 돼. 네.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좀 추가를 할 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또 당분간은 우승 얘기할 때 요 얘기밖에 못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비판을 좀 들었었죠. 사우스에이트 감독이 너무 수비적인 전술을 쓰는 거 아니냐? 공수 밸런스를 맞추고자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너무 수비적인 전술을 쓴다. 여기다가 그릴리시라든가 제이든 산초라든가 뛰어난 공격력이 있는 선수들을 그리고 출전했을 때 제 역할하는 선수들을 거의 제외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좀 단조롭게 가는 거 아니냐? 해리 케인에게 의존하고 스털링에게 의존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승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야 그래도 왔다. 다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이 결승전에서 루크쇼가 경기 초반에 골을 넣었지만은 보누치가 후반전에 골을 넣으면서 1대1이 되고 연장전이 되고 그리고 승부차기로 가기 직전에 공격수들을 투입하면서 승부차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떻게 이 수가 하나하나 다 실패를 하냐? 선수 교체 타이밍도 문제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부차기를 위한 선수 교체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승부차기에서 레시포드, 제이든 산초, 부카요 사카가 동시에 차례대로 실축을 합니다. 레시포드는 골대를 맞추고 제이든 산초하고 그리고 부카요 사카는 돈나룸마 골키퍼에게 막히는데 5번째 키커를 부카요 사카에게 줬다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카를 약간 영웅을 만들고 싶었던 걸까? 본인이 만들어낸 스타? 이런 것들 사카가 그전까지는 또 활약이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을지 몰라도 어찌됐든 완벽하게 실패였다라는 게 결과로 나타났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어린 선수에게 물론 이제 국가대표 선수에게 나이가 중요치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실력으로 증명하는 자리죠. 경험은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부카요 사카가 페널티킥 전문 키커도 아니에요. 근데 부카요 사카가 5번째 키커로 나왔다는 것 이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수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실패였다라고 얘기 드는 게 그 전에 오히려 교체 투입했던 핸더슨을 다시 뺐잖아요. 오히려 핸더슨을 승부차기 생각하면 남겨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경험 많은 선수들. 그러니까 핸더슨이 뭐 페널티킥을 잘 차는 선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큰 무대 여기에서의 승부차기는 슈팅 뭐 이런 것들도 결정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담해야 돼. 맞아. 그리고 담대함이야. 경험이 많고 냉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핸더슨은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에서는 가장 그런 부류의 선수거든요. 아니 거기다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은 루크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키커로 들어올 줄 알았어. 왜 안 들어왔어? 그래 나 이해가 안 가네. 의문점들이 참 많아서 이게 잉글랜드 역사상 유로 최고의 성적임에도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 말들이 많은 거야. 이 키커 선정 자체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훈련 도중에
승부차기 연습을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럴 수도 선수를 있죠. 위주로 이 순서를 짰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겠지만은 그릴리시의 인터뷰 보면 그릴리시는 자기가 차고 싶었는데 싶었다면서. 그런데 감독이 이렇게 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감독의 결정에 또 따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베테랑 선수들이 승부차기는 부담스러우니 어린 선수들에게 미룬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왔죠. 그런 얘기가 있으니 그릴리시는 그렇지 않다. 어. 내가 차고 싶었지만은 감독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을 차치하더라도 정말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패배하면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유로 2022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이다. 그렇지. 요 얘기를 드리고자 저희가 주구장창 유로 2020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잉글랜드는 유로에서는 잔혹사를 썼다. 유로뿐이야. 뭐 메이저 대회에서는 항상 그랬지만은 유로도 그래 왔다. 네. 네. 자, 4강 이상 진출한 게 잉글랜드가 세 차례예요. 당연히 이번 유로 2020 들어가고요. 한 번은 유로 68, 한 번은 유로 96입니다. 근데 이제 유로 68 저희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유로 68 같은 경우에는 1966 잉글랜드 월드컵 우승 멤버들이 그대로 유로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프렌드 감독이 고든 뱅크스, 바비 무어, 바비 찰튼, 제퍼스트 쟁쟁한 스타들을 다 이끌고 이 경기에 임해요. 이 축구 좀 좋아하신 분들, 과거 선수들의 관심이 있으실 만한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정도예요. 그리고 네. 요때는 본선 토너먼트가 4강부터 시작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예선전 치르고 그런 다음에 8강까지 치른 다음에 본선으로 넘어가서 본선에서 4강 토너먼트부터 시작을 하는데 4강에서 바로 유고슬라비아에게 0대1로 제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하게 돼요. 유로 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약 30년이 지난 이후 야, 참 멀리 간다. 네, 1996년 잉글랜드에서 유로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잉글랜드의 분위기가 이번에는 우승한다. 이번에는 우리 거다. 이런 얘기가 그거 있었습니다. 진짜 정말 오래 가는데 그 분위기. 아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감독이 테리 베너블스라고 네. 테리 베너블스 감독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라든가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하브리그 우승을 시키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고요. 바르셀로나 지휘봉 잡고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고 토트넘 지휘봉 잡고 FA컵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고 그때 잉글랜드를 말 그대로 평정했던 스트라이커가 있죠. 앨런 시어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앨런 시어러, 테디 셰링엄, 그리고 리버풀의 스트라이커 로비 파울러, 좋아, 스티브 이때 맥마나마, 좋아, 진짜 좋아. 토니 아담스, 폴인스, 게리 네빌,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제이미 레드냅, 솔 캠벨, 데이비드 시먼 같은 스타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서 대임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4강까지는 쫙 올라와요. 제가 이때 잉글랜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또 이제 축구에 막 빠져들던 시기예요. 막 빠져들던 시기고 이때 네덜란드 히딩크의 네덜란드가 잉글랜드한테 그야말로 박살이 났어요. 박살났죠. 그러면서 야 저기도 엄청 잘한다. 네. 그러면서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게 유로 96에서는 조별리그 A조에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스위스랑 경쟁을 했는데 그때 2승 1무로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는데 요 세 경기에서 시어러가 모두 골을 넣고요. 네. 요 세 경기에서 무려 4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러는 이야 이건 왔어. 최고의 전성기 때 최고의 무대였던 거야. 시어러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8강에서는 스페인을 만나서 0대0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까지 갔고 4대1로 승리하면서 4강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4강에서 독일을 만났는데 숙적 독일이 여기서 근데 시어러가 또 선제골을 넣어버렸단 말이야. 아 이거 이긴다. 되는 그림인데. 근데 1대1 무승부가 되더니 승부차기로 갔고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6번째 키커로 나와서 실축하면서 그래. 네 독일에게 승부차기 5대6으로 패배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회를 봤지만은 사우스게이트란 이름을 잊지를 못하는 게 요 장면이랑 좀 재밌는 이름 요 이름 때문에 항상 잊지를 못하거든요. 네. 이때 유로 96은 잉글랜드 국민들이 정말로 다 우리가 우승이다. 이거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우스게이트가 페널티킥 실축했잖아요.
역사가 반복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사카가 실축했잖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역사는 근데 계속 반복되는 게 4년 후에 유로 2000에서 네덜란드가 개최국 네덜란드가 이번에 우리가 우승한다라고 했는데 4강에서 이탈리아에게 맡기고 똑같은 그림으로 맞아요. 이 항상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결국 독일은 결승전에 가서 체코를 만났는데 정말 체코가 그때 강했는데 비오호프의 두 방으로 네, 독일이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앨런 시어러는 이 대회에서 5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로 2020이에요. 자, 유로 68, 유로 96, 유로 2020 거의 30년 간격으로 4강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또 30년 기다려야 되나? 네, 그 정도로 야, 잉글랜드 대표팀이 진짜. 유로에서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유로 2020 전에 2000년대 들어와서 잉글랜드 대표팀이 유로에서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야말로 잔혹사들이죠. 네, 잔혹사입니다. 잔혹사. 잉글랜드 대표팀이 2000년대 들어서 유로 2020 전까지 토너먼트 단계 첫 단계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토너먼트 단계가 8강이 처음이라면 8강에서 다 떨어졌고 네. 16강이 처음이라면 16강에서 다 떨어졌어요. 네. 잉글랜드란 이름값 치고는 너무 초라한 성적인데. 네. 아니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본선에 못 오거나.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네. 네. 자, 유로 2000부터 좀 알아볼까요? 유로 2000은 여기에서 우리나라 해외 축구의 붐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흥행한 대회였고 그래서 여전히 기억에 많이들 남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8 프랑스 월드컵 때 잉글랜드 대표팀에 원더키드가 등장합니다. 마이클 오웬.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하나 멋진 잘생긴 선수가 하나 있죠. 네, 베컴이죠. 네. 네, 물론 이제 98 프랑스 월드컵 때 베컴은 역적이었지만 사고 쳤지. 네, 2000년대 들어서 베컴은 네. 2000년대 초반은 당연히 베컴의 전성시대였고 네. 그때 잉글랜드 대표팀이 이끈 선수였죠. 자, 앨런 시어러가 있는데 마이클 오원이 등장했어. 야, 이거 해볼 만해. 좋아. 아니 거기다가 스콜스, 데이비드 베컴 얘네들은 메뉴에서 깜누의 기적을 쓰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 멤버야. 왼쪽엔 또 맥마나만도 있어. 네, 맥마나만도 있어. 물론 맥마나만이 오른쪽인데 왼쪽이 불안하니까 왼쪽으로 돌려서 쓰긴 합니다만. 근데 궁합이 괜찮았어요. 네. 밸런스가 그때. 거기다 토니 아담스, 그리고 게리 네빌, 필 네빌, 마티 키언. 좋은 선수들이 질비했거든요. 그때 당시엔 정말 환상의 멤버라고 자국에서 그렇게 칭송했었죠. 그런데 조편성이 하필이면 포르투갈, 독일, 루마니아와 만났네. 이게 죽음의 조였던 게 포르투갈이 여기가 황금 세대의 시작이었거든. 네. 그때 이제 후이 코스타, 루이스 피구, 파울레타, 누노 고메스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등장을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조별리그 첫 경기 포르투갈과 잉글랜드의 대결. 이 경기가 명승부였지. 명승부였어. 정말 재밌었어. 저는 아직도 골 장면들이나 특이할 만한 장면들이 다 기억나거든요. 이 초반에는 완전 잉글랜드의 흐름이었어. 그래 20분까지는 그냥 잉글랜드가 쌈 싸먹고 있었어 막. 베컴의 크로스가 막 정확하게 날아가고 여기에서 스콜스, 맥마나만이 계속 집어넣어. 그래서 야 잉글랜드가 이거 쉽게 가는데라고 생각했는 그 찰나에 루이스 피구의 씨방 쾅이 한 방이 꽂히거든. 피구의 그 한 방이 완전 경기의 흐름을 뒤집었어. 확 뒤집어놨어. 그리고 나서 주앙 핀투가 동점골.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 누노 고메스가 역전골. 야 누노 고메스가 이 골로 인해서 스타로. 내가 이 대를 또 빛낼 스타다라는 걸 또 알리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 경기가 포르투갈의 3대2 승리로 끝나고 네. 잉글랜드는 2차전이 독일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는데 독일도 엄청 약할 때였거든. 독일이 역사상 최악의 팀이었어 이때. 이때 근데 역사상 독일이 최악의 팀이었어. 이때 정말 말하자면 멸망하는 수준이었거든. 그러면서 독일 축구를 다시 쓰고 지금의 독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당시에 진짜 안 좋았어. 독일을 상대로 앨런 시어러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승리를 거뒀고 야. 근데 루마니아전만 이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루마니아 근데 되게 얕봤어. 얕봤어. 이때. 너무 얕봤어. 근데 네. 루마니아도 멤버가 좋았어요. 이때 정말 좋았고 근데 잉글랜드는 어떻게 보면 좀 자멸을 했어.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필립 네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필립 네빌이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내주게 됐거든요. 맞아요. 경기 자체도 굉장히 어수선했고 골을 내주는 장면들도 하다가 실점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잉글랜드는 참 안 된다. 이런 고비를 못 넘는다라는 이미지들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유로 2000은 조별리그 탈락. 그리고 유로 2004 네. 같은 경우에는 에릭센 감독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네. 절지부심 기대감이 확 올라갔죠. 확 올라갔죠. 여기다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마이크 오웬이 있는데 또 다른 신성이 등장합니다. 이제 시어러가 없으니까 웨인 누니가 웨인 등장을 루니가 해요. 나타나. 웨인 누니가 유로 2004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웨인 누니가 있고 여기에 데이비드 베컴, 폴 스코스, 스티븐 제라드, 프랭크 램파드, 야, 중원이 더 세졌어. 오원 하그리브스, 그렇죠. 그리고 존 테리, 애슐리 콜, 게리 네빌, 조 콜, 키어런 다이어 뭐 이런 선수들로 선수단을 구성을 했는데 선수단 명단 보면 정말로 화려하죠. 네. 여기다가 잉글랜드 대표팀의 고질병이 요기 전까지는 왼쪽 윙어였는데 조 콜이 또 등장을 했거든요. 왼쪽에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생겼어. 이것도 있고 마이크 오웬이 있는데 웨인 누니가 등장을 했거든. 그래서 이때는 뭔가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조별리그도 통과를 합니다. 프랑스에게 아쉽게 패배했지만은 스위스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데 이때 웨인 누니가 스위스와 크로아티아 상대로 각각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전은 명장면들이 있는 게 그 제라드의 절친 패스가 있었고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았죠. 네. 네. 근데 이제 8강에서 개최국인 포르투갈을 만나가지고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결국 승부차기로 갔고요. 승부차기에서 5대6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명승부인 게 장면 하나하나가 명승부예요. 네네. 이 매치업도 하필 데이비드 베컴이 실축을 해요. 첫 번째 키커로 나와서 제 기억에는 데이비드 베컴이 좀 약간 미끄러졌어. 디딤발이. 그러면서 좀 잔디를 탓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치고 받다가 포르투갈도 아마 루이 코스타가 실축했을 거예요. 네, 루이 코스타가 실축하고 그 다음 장면에서 넘어가서 포르투갈에서 포스티가가 그 파넨카 킥으로 집어넣어요. 데쿠가 그걸 보면서 이야 그래서 깜짝 놀란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키커가 다리우스 바셀이 나와서 실축을 하잖아요. 야 그걸 히카르도가 막아내는데 히카르도가 그 다음에 두둥 키커로 나와. 그래서 마무리 지어버리지. 마무리 짓고 그러면서 끝내버리죠. 잉글랜드를 또 보내버리죠 집으로. 이게 충격이 컸나? 유로 2008 때는 아예 본선 진출에 실패를 해요. 근데 유로 2008 때도 선수들은 진짜 좋았거든. 이때 근데 정말 크로아티아하고 러시아에게 밀린 걸로 기억하는데 러시아가 맞아요. 이때 황금 세대기도 하고 이때 감독이 스티브 맥클라렌이었을 거예요. 전 그 크로아티아의 경기 중에 두 번째 경기가 아마 비 내리면서 했던가 수준상이었던가 그랬는데 2대3으로 졌는데 그때 저는 맥클라렌이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 쓸쓸하게 서 있는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쓰면서 그거를 메인 타이틀로 썼었거든요. 그만큼 또 이런 잔혹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맥클라렌은 아직도 아마 약간 금지어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유로 2008은 본선 진출에 아예 실패를 했고 유로 2012에서는 잉글랜드가 다시 본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 네. 로이 호지슨 감독이 또 오랜 기간 대표팀을 이끌 시기예요. 왜냐하면 유로 2012, 유로 2016 다 로이 호지슨 감독이 이끌거든요. 자, 로이 호지슨 감독이 이끌면서 웨인 누니, 앤디 캐롤, 저메인 데포, 스티븐 제라드, 제임스 밀러, 스튜어트 다우닝, 조던 핸더슨, 존 테리, 레스콧, 조 하트 뭐 이런 선수들로 구심점들이 구성을 좋으니까. 했죠. 네. 그리고 조별리그 D조에서 프랑스, 우크라이나, 스웨덴과 경쟁해서 2승 1무로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8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나요. 그래서 0대0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2대4로 패배합니다. 이 유럽 팀들 가운데 승부차기 유독 못한 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잉글랜드도 승부차기에 좀 그러니까 약한 면이 있었어. 잉글랜드, 네덜란드 뭐 이런 팀들이 승부차기를 유독 못했고 원래 이탈리아도 자주 지는 쪽이었어요. 근데 이 못하는 네덜란드, 잉글랜드를 꺾으면서 승률을 쌓아간 거야. 네. 유로 2016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로이 호지슨 감독이 이끌고 해리 케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멤버는 항상 좋아. 네. 해리 케인, 웨인 누니, 제이 바디, 조던 앤더슨, 제규셔, 로스 바클리, 델레 알리, 뭐 레시포드, 밀러 이런 선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조별리그에서의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웨일스에 이어서 조 2위로 16강에 가게 되는데 야 웨일스에 이어서 조이 2면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패배는 없었는데 두 어. 경기에서 무승부가 있었어. 항상 그래. 요번 유로 때도 그랬고 네. 항상 그래요 좀. 그러니까 웨일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러시아하고 슬로바키아하고 무승부를 거두면서 16강에 가게 되고 16강에서 아이슬란드를 만나서 야, 패배를 이게 하게 되는 거죠. 아이슬란드가 물론 이제 그때 동아를 썼죠. 동아를 네. 썼지만은 아이슬란드 같은 팀에게 지면 안 되는 거야 잉글랜드가. 그래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이게 항상 선수 구성은 좋은데 이게 그냥 선수들이 익숙한 선수들이 많아서 좋아 보인 건 아닌가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유로 2010이랑 16은 호지슨 감독이 지휘하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했어요. 예, 구성원이 분명히 좋았음에도 그런 좋은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팀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잉글랜드가 유로 2020에서 우승에 실패한 건 아쉽긴 하지만 결승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 거다. 잘했다. 결승까지 올라온 것도 잘한 거다. 아니, 결승을 경험하는 건 또 굉장한 자산이기도 해요. 그리고 잉글랜드 팬들의 시선에서는 좀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은 2018 러시아 월드컵 4강, 유로 2020 결승. 다음에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우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해리 케인이 3골 넣는다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잉글랜드가 이게 전문 세대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또 기대를 모아볼만 합니다. 네. 여기다가 물론 이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면서 제이든 산초라든가 레시포드라든가 부카요 사카라든가 모두 상처를 받았지만 이 아픔을 극복한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는 근데 극복 못했으면 좋겠어. 나는 잉글랜드 놀리는 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왜냐면 네덜란드도 똑같은 처지인데 거기에서 잉글랜드가 도망가면 이제 네덜란드 혼자 남게 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잉글랜드는 웨이즈 대회 우승이 월드컵 이래 나머지는 없어. 네덜란드는 유로 이래 나머지 없어. 네. 잉글랜드 너네 우리는 같이 계속 가야 돼. 자, 잉글랜드 유로 잔혹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재밌네요. 우리 옛날 얘기하면은 그래도 좀 재밌어. 네. 난 댓글 보인다. 틀딱 소리 들린다. 고인물 소리 들리고. 꼰대 소리 들린다. 진짜 안 되는데.